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부탁하면 거절도 잘 못하고 화가 나도 꼭 참는 사람.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진국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끔은 남들에게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없이 밤에 두 다리 뻗고 아주 잘 잡니다. 도대체 왜 평생을 배려하며 살아온 착한 당신은 우울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저 무례한 사람은 행복한 걸까요? 오늘 저는 아들러 심리학의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다소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가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그 감옥에서 꺼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선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단순히 천성이 착해서일까요?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욕망, 바로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무의식에는 아주 은밀한 거래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해주겠지? 내가 화내지 않고 참았으니 나를 성격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주겠지? 내가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니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아들러 심리학은 이것을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선의인 척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 혹은 좋은 평판을 얻어내기 위해 내 친절을 화폐처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고마워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 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지? 이런 배신감과 억울함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화병이 나거나 깊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소위 무례해 보이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목매지 않으니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도 하지 않고 따라서 실망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겁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우울한 진짜 이유는 내 삶의 운전대를 타인의 평가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험난한 도로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눈치 보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책 미움받을 용기에서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솔루션은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이 개념은 아주 심플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강력한 원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마음이 복잡할 때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이 과제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 선택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누가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 상사나 동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는 것, 예의를 지키는 건 분명히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나를 보고 웃을지 찡그릴지, 지금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과제인가요? 네, 그건 전적으로 상사의 과제입니다. 타인의 과제라는 거죠.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남의 과제까지 억지로 떠안고 끙끙거립니다. 상사가 기분 나쁜 게 내 탓인 것 같고, 친구가 우울한 게 내가 부족해서인 것 같고, 부모님이 실망하는 게 내가 못나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내 감정은 뒷전으로 미뤄둡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것을 친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생에 대한 침범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내 과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내가 실수해도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합니다. 아들러가 남긴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상대를 물가까지 데려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역할은 끝입니다. 그 물을 마실지, 나에게 고마워할지 비난할지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몫입니다.
이 선을 명확히 긋는 것, 이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이자 어른스러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을 듣고 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죠? 너무 정없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요? 혼자가 되면 어떡하죠? 여기서 책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만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하지만 뼈 때리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유대교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2사람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해 줄 것이다. 나머지 7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조차 없다.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과 무관심한 7사람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 것은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바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제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살기 시작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신호구나. 무례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미움을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과제에 허락 없이 침범하지 않고 동시에 내 과제에 타인이 흑발로 들어와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인간관계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끊어지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수직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칭찬을 갈구합니다. 칭찬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모든 인간관계를 수평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부모와 자식이라도 역할만 다를 뿐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은 스스로를 남보다 아래에 두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감사를 나누며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변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 내 성격이 원래 소심하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아들러는 이를 목적론으로 아주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과거의 원인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변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를 핑계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나를 유지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가 실패하거나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차라리 착하지만 불행한 사람으로 남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땐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과 용기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당장 거절해보세요. 지금 당장 웃고 싶지 않을 땐 무표정으로 있어보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신을 죽일 듯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생각보다 세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단호함에서 매력을 느끼고 솔직함에서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은 어쩌면 타인이 여러분을 자신의 입맛대로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 붙여준 교묘한 라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낡은 라벨을 과감하게 떼어버리세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 또한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나에게 솔직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을 돌보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 미움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훈장이자 비용입니다. 남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억지로 춤을 추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리듬에 맞춰 여러분만의 춤을 추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